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무드와 센치멘트, 그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말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버블과 크래시와 이런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중요한 건 또 이거를 어떻게 요즘은 숫자화 하는지, quantify라 그러죠. 숫자화 하는지, 그 심리와 또 정보와의 차이, 말하자면 센치멘트와 인포메이션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근데 경제신문을 무작정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신문 기사를 보여드렸지만은, 인더스트리에 계신 전문가라는 분들도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하고 말씀을 안 하세요. 빨리 돈만 벌면 끝이니까 그쪽은. 근데 그거를 보고 배우는 사람은 털릴 수가 있거든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깐깐하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셔야 될 겁니다. 무작정 신문 기사만 보고서 뭘 전문가가 됐다, 혹은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그게 다 맞는 거 아니냐, 교수 입 다물어라, 네가 무슨 몇백만 불을 네가 한번 트레이딩 해본 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수 무용론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똑바로 여러분들이 정보와 심리의 차이, 경제와 심리학의 차이, 그 다음에 정보와 감성의 차이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념 구분 짓고 싶은 거는, 이거와는 별도로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관적인 거, 객관적이고. 뭐든지 여러분들은 숫자로 뭘 할 수 있으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거랑은 별개의 얘기예요. 주관이냐 객관이냐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서 얼레벌레 나가서, 물론 살 수도 있기는 해. 물론 그러다가 대박을 낼 수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쪽박차고 정리해고 당하기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그 개념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센치멘트에 대해서 얘기 나갑니다. 자,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오른 그 horizontal 라인으로 쭉 수평을 나갔죠. 근데 어떤 가상의 회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싸이의 아빠 DI 콜프 회사를 얘기해 볼까요? 강남 스타일 있었을 때에, 그때의 그 회사의 내재 가치에 관한 정보는 전혀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 1년 동안 정보가 안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있어. 그걸 우리는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소형 기업들, 소형주를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정보가 안 나가. 정보가 없어, 별다른 게. No news is good news,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첫 번째 그 뉴스라고 하는 거에 뭐에 대한 뉴스다? 캐시플로우 혹은 리스크, 그 두 가지 채널, 펀디멘탈, 내재 가치에 대한 두 가지 정보, 캐시플로우에 대한 정보 혹은 리스크에 대한 정보, 그 두 가지가 전혀 없이 1년 동안 지나간다 그랬죠. 예를 들면 M&A 같은 거나, 아니면은 무슨 earnings surprise 같은 거, 분기 실적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서프라이즈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펀디멘탈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재 가치, 여기다가 제가 까만색을 해서 점선으로 쭈르륵 쳐줬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수직으로 보면 이게 내재 가치가 이 정도 레벨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재 가치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만이 눈에 보인다? 가격만이 눈에 보인다. 진실한 내재 가치는 눈에 안 보인다.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기말 시험에도 중간 시험에도 꼭 내고 말 겁니다, 이거. 자, 내재 가치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근데 그 가격은 어떻게 됐다? 눈에 보이고 이것이 매일매일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러 종목에 걸쳐서 내재 가치 이렇게 요 위치에 있다고 치자고, 여러 회사가. 근데 센치멘트라는 게 있어서, 그죠?
그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들어서서 감성이 들어서서 이것이 감성이 안 좋을 때는 센치멘트가 낮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 있고 그 센치멘트가 막 올라가 있을 때는 주가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센치멘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물론 싸이의 DIcorp 그 회사 그 한 케이스만 봐서도 이미 강남 스타일로 인한 그 센치멘트 확 올라가서 주가가 8배 뛰었다는 거 봤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 플러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한 종목의 얘기가 아니라 수천 종목, 수만 종목에 걸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 같이 후루룩 내려갔다가 후루룩 올라가는, 그리고 다시 또 후루룩 내려가는 집단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켓 무드나 센치멘트 이런 감성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어요? 감성이 나쁠 때, 그죠? 그때 주식을 사서, 그게 저점일 테니까 그때 사서 좀 보관하고 있으면은 감성이 막 올라갈 때, 요즘 뭐 한 1월 초 이때처럼 작년 말 이런 때처럼 막 주가가 막 뛰어 있어. 그럴 때 최고점을 찍으니까는 이 상투 끝에서 주식을 팔면은 돈 벌겠죠. 그 얘기고요. 잘못해서 요즘 같은 때에 센치멘트가 막 높습니다. 막 그 테슬라 누구니 저기 일론 머스크가 뭐 쪽하면 뭐라고 해가지고 막 한번 트위트 날리면 주가 막 뜨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 이런 때 막 시장에 참가를 처음 들여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쪽박 나겠다. 뭐냐면은 이제 센치멘트가 언젠간 달도 차면 기운하니 쭉 내려가니까 내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치멘트 스코어가 낮을 때 주식을 사서 높을 때 팔자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또 이 짐 로저스의 Buy Low and Sell High라는 개념하고도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Do not invest in what you don't know라는 것도 많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Know what you know 하는 거는 내재 가치를 웬만큼 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재 가치를 아는 이상은 Buy Low, Sell High 하기가 쉬워요. 근데 You don't know? 모른다? 그러면 Buy도 안 하고 Sell도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짐 로저스의 투자 철칙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또 오버 컨피던스랑 같이 가죠. 그래서 여자분들처럼 컨피던스가 낮은 사람들은 난 내재 가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어. 그리고 일단 샀다 그러면은 그냥 팔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오버 컨피던트 하니까 내재 가치 나 알아. 그래서는 여기서 뭐 알자마자 뭐 그냥 뭐 이쪽 밑에 내려갈 게 뻔하니까 막 공매도 치고 여기서 뭐 산다. 그래서 사서 또 쭉 올라가서 이때쯤 돼가지고 팔 거야. 그래서 막 팔아버리고 그러고서 또 여기서 내려가고 공매도 치고 막 이런 것들 거래를 자주자주 해가지고 오히려 트레이딩 코스트만 많이 나가는 게 남자들의 모습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무드와 센치멘트 심리적인 요소는 그죠? 주가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하는데 이게 무드와 센치멘트라는 게 모든 주식에 걸쳐서 다 영향을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주식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주식은 영향을 덜 받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센치멘트는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 그걸 활용한 트레이딩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에 들어가는 혹은 로보 애널리스트에 들어가는 테크닉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특성과 가계금융, 뭐 핀테크, 뭐 이런 데에 이런 기술들이 쓰입니다. 이게 뭐 핀테크에 쓰이는 그 많은 기술들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어디 근본 없이 와서 물건을 그냥 갖다 이 테크놀로지 쓰는 건가가 아니라 근본은 행동재무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무드와 센치멘트에 의해서 주가가 영향받는 거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평가하기 어려운 주식들이 주로 이런 거에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주식들이 무드와 센치멘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로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의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은 소형주, 그리고 뭐랄까 이 신생기업들, IPO 하는 회사들, 비상장 회사들, 요즘 뭐 바이오텍 막 잘 나가죠. 며칠 전에 SK 바이오 뭐 하나 나갔던데 그 IPO 그렇고 쿠팡 뭐 이번에 나갔죠. 뭐 80조 원 가치가 됐던가. 그런 거 IPO 밸류에이션 하는 거, 그 뭐 진짜로 믿을 만한 밸류에이션인가 몰라요. 센치멘트에 엄청 좌우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디스트레스드 컴퍼니, 그러니까 뭐 망해가는 회사, 그죠? 한번 뱅크럽트 됐던 회사들, 이런 회사 주로 얘네들 시가총액 보면 소형주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또 이런 센치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동전주, 개잡주 이런 것들. 그러고 나면은 삼성전자는 무드나 센치멘트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내겠습니다. 자, 센치멘트란 개념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손에 잡히지 않고 구름에 담쌌듯이 마케팅 같아요. 뭐 정량화되지 않고 이게 막 네뷸러스, 영어로는 그 네뷸러스가 뭐냐면 성운, 가스 물질 있죠. 뭐 구름에 담쌌는 얘기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멋이냐 거시기하게. 이걸 어떻게 정량화할 건데? 그 센티멘트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확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손에 잡혀 안 잡혀? 가스가 손에 잡힙니까? 구름이 손에 잡히던가요? 그렇다고 구름이 없는 겁니까? 있거든. 근데 어떻게 그걸 정량화해서 얘기할 건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라는 얘기랑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구름이 있잖아. 있는데 구름의 양을 어떻게 정량화할 거냐고. 그죠? 그거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객관화가 아니라 정량화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무드와 센치멘트, 무드와 같은 심리적 요소들. 왜냐면은 참, 정량화된 숫자 중에서도 알고 보면은 주관적인 거 되게 많아요. 객관화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했다는 것들 보면은 밸류에이션 넘버들 다 주관적이에요. 어디서 헛소리하고 앉았는 것도 되게 많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드와 같은 심리적 요소들이 주식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학술적인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시면 경제신문에 투자자 심리라는 단어는 많이 듣지만 투자자 경제라는 단어 안 듣죠. 그죠? 그런 말 하는 기자를 본 적이 없어요. 투자자 경제라는 말. 좌우지간에 무드와 센치멘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참 헷갈리게 말들 합니다. 기자들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덕분에 이러한 연구들이 더욱 세련화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통적인 센치멘트 측도도 얘기할 거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센치멘트 측도도 얘기할 거고 재무에서 쓰는 머신러닝까지 하고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드와 센치멘트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센치멘트 측도 첫 번째는 빛입니다. 성경에도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게 어둠 속에 막 그러더니만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분이 좋았더라. 빛을 보고 기분이 나빴더라가 아니야. 빛을 보고 꾸리꾸리했더라. 이거 뭐 바퀴벌레냐 누가? 아니라고요. 사람도 그렇고 본능적으로 빛을 보면 기분이 좋아. 예. 한 가지 더 말할 거는 빛이 있으라 하는 거 라틴어로 뭐라 그래요? 피아트 룩스 그럽니다. 자동차 피아트 아시죠? 이탈리아. 피아트가 뭐라면 있어라 하는 거 있어라. 그러면 피아트 머니 그러죠. 피아트 커런시 그러잖아요. 그건 뭘까요? 중앙은행께서 돈이 있으라 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중앙은행이 돈이야 1,000원 딱 그러니까 1,000원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있으라 돈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피아트 커런시입니다. 이거 1,000원을 뭐 중앙은행에 가져가면은 금 쪼가리로 바꿔줄 거니까 그거 믿고 해라?가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의 말씀 믿고서 그 트러스트 하에 가는 게 피아트 커런시라는 겁니다. 그 시니어리지라고 그러죠.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그냥 믿고서 세뇨르 주군께서 주시면 그런 줄 알고 돈으로 쓰겠습니다요 하는 그 시니어리지라는 그 개념입니다. 시니어리지. 피아트 머니, 그다음 피아트 룩스 나왔습니다. 다 여기서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날씨 보시면요. 여러분도 이 영화 아시죠? 죽기 딱 좋은 날씨다 하면서 나가는 거. 박성광 씨인가요? 네,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많이 한답니다. 네, 그래서 자, 저 이글스는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날씨 보시면은 해가 쨍쨍한 날일수록 미국 식당에서는 팁도 많이 준다 그러고요. 그 구름이 얼만큼 깔려 있느냐, 끼어 있느냐, 전울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주가를 끌어내리더라는 현상이 2003년 저널 오브 파이낸스 논문 이래로 줄줄이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 많이 꼈다, 꾸리꾸리한 날이다, 주가가 조금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창출할 만큼 주의 떨어질까요? 공매도를 칠 가치가 있을 만큼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거래 비용 안에서 굳이 공매도를 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조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부정적인 무드는 사람들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다 분석적이게 만든다 하는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무드는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 보시면은 독일의 날씨 어떻습니까? 꾸리꾸리하고 음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반면에 오솔레미오 하는 이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여러분들 그쪽에 관광 가보시면 아주 끝내주죠. 아주 나가 놀고 싶잖아요. 그런 마당에 세세하게 뭘 가리고 덤벼들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날씨 Good Day Sunshine 하는 노래가 비틀즈의 명곡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고 동명 타이틀로 허쉬라이퍼 앤 션웨이라는 교수님이 낸 논문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구름 끼면은 주가가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Winter Blues 해가지고 SAD라는 게 있는데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연구가 경제학 탑저널에 벌써 2003년도에 나간 게 있습니다. 겨울에는 낮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을 들 보니까 기분이 우울하죠.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데는 겨울이 몇 달 끄는 줄 아세요? 6개월을 갑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1년에 2계절밖에 없다 그래요. 여름 3개월하고 겨울 1, 겨울 2, 겨울 3. 그래서 9개월이 쫙 겨울이 가는데 조금 덜 추운 겨울 빼고서 진짜 추운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로 치면 한 6개월이 쫙 갑니다. 해가 안 떠요 거의. 눈도 안 없어져. 내리면 안 녹아.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자, 그러고서는 보다 위험 회피적으로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주가 하락, 을 부추기게 된다 하는 거고요. 팔자 그러니까 사자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동지 이후부터 근데 희한하게 낮 시간이 길어지죠. 북반구에 보시면은.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때부터 뜬다. 1월달 아니야 그거? 그럼 제뉴얼 이펙트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수익률이 좋아지죠. 이 현상은 스웨덴과 같이 위도가 높은 곳, 백야 현상 있고 또 오로라, 겨울에는 밤이 안 끝나죠. 이런 곳이 더 심하고, 싱가포르 같은 적도 지방은 덜하다. 걔네는 밤낮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정말 없습니다. 뉴질랜드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런 현상이 6, 7월에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제뉴얼리 이펙트로만 설명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햇빛량으로 된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는 1월 효과도 있는데 6, 7월 효과까지 있다는 거,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티멘트에 관한 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